차라리 내 집 사서 편하게 살자. 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 네, 9.13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좀 쭉 짚어주셨는데요. 왠지 이번 주 세미나는 이 규제 속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될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번 주 세미나 어떤 내용인가요? 예, 설 이후에 그 시장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 지역, 네. 투자처 이런 것들을 좀 강도 있게 좀 짚어보는, 심도 있게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네. 원래 제가 화요일 날 진행을 하는데 네. 이번에는 똑같은 주제로 많은 분들이 사실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토요일까지 화요일, 토요일 날 네. 시간은 조금 틀립니다만 네네. 이렇게 해서 항상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 흐름, 이 추세가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 흐름이 이 설 지나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거를 일단 좀 정확하게 짚어보고요. 그리고 네. 나서 우리가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흐름에 맞춰서 아니면 또 서울시의 어떤 정책 아니면 경기도의 정책 이런 것들에 맞춰서 네. 어떻게 들어가야지 이익이 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뭐 질문도 많이 받고요. 상담도 좀 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번 세미나는 2회를 준비하셨는데요. 화요일 오후 2시랑 토요일 오전 11시에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설 이후에 시장 흐름으로 본 투자 지역과 또 포인트까지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꼭 시간 내셔서 화요일이나 토요일에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본격적으로 이제 전화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6676-0200번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저기 아파트 시세 좀 알아보려고요. 네, 네. 보문동에 있는 보문 자이부 네. 파크 아파트인데요. 아, 네. 보문동에 있는 보문 자이 파크 아파트요? 예. 네. 현재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거주 네, 중이신가요? 예,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 중이시고요. 몇 평대 거주하고 계세요? 30평대인데요. 네, 30평대인데 그러면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신 거면은 매도할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면 혹시 매도를 고민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작년에 한 번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저기 좀 한 2, 3년 우리 집사람이 몸이 좀 아팠었는데 한 2, 3년 보유하고 팔자고 그랬었거든요. 아, 그런데 네. 이제 부동산 시세가 너무나 안 좋아가지고 네네. 좀 요즘에 좀 그래가지고 좀 음, 앞으로는 좀 어떨까 그런 좀 전망이 좀 네, 알겠습니다. 보이지 요즘 않아갖고요. 시세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좀 걱정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거주하시는 겁니까? 예,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언제 거주하신 거예요? 이게 2017년 3월 17일 날 제가 입주했거든요. 아, 그때 입주하신 거예요, 그럼? 예. 예, 이게 새 아파트잖아요. 예, 새 아파트입니다. 예, 새 아파트고 지금 뭐 예. 창신역에서 역세권이고요. 예, 창신역. 예, 보문역도 가깝고 멀지 않고. 예, 신설동역도 있고. 예, 신설동역 주변에 뭐 다들 있어요, 여기. 예. 그래서 입지는 상당히 괜찮은 곳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예, 지금 가격이 예. 2017년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좀 많이 좀 작년에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얼마나 합니까? 이거 30평대? 예, 29평인데요. 예. 작년에 9억 좀 넘는다고 그런 소리 들었거든요. 9억이요? 예. 지금 9억 안 갈 텐데. 9억은 한 예. 8억대? 9억까지는 안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25평대가 8억이고요. 아, 그래요? 예. 어, 저기 29평대는 9억대라고. 그러면은 여기에 예. 여기 그러면은 입주할 때 여기 그 분양가 일반 분양가는 이게 5억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30평대? 이건 거의 그 정도 됐습니다. 예, 이건. 그러면은 예. 지금 많이 오른 거잖아요.
제가 보기는요, 여기 아파트는 이게 이제 사실 이게 이제 도심에 있는 아파트잖아요. 시내에. 예, 예. 그래서 지하철도 가깝고 해서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곳이에요. 예. 예,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항상 이 아파트가 더 가격이 상승하려면은 여기에 뭔가 특별한 호재가 예. 뒤따라와야 되는데 이 아파트 자체의 호재는 지금 없어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아파트 자체의 호재는 없어서 입지는 좋지만 특별히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요소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 지금 서울 시내 전체 부동산들이 2, 3년 동안에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예. 예. 이 아파트만 오른 게 아니라 다른 아파트들도 많이 올랐거든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파트도 입지가 괜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오른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앞으로의 추후에 이 아파트를 보면은 이게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예. 하지만 가격이 또 많이 오른다? 이것도 있을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전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아파트예요. 예. 예. 예, 하지만 지금 오른 거는 거의 이제 네. 오를 만큼 올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그렇습니까? 저는 여기를 특별히 뭐 이사를 가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예. 그렇지 않다면은 굳이 이거를 매도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씩이라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 많이 오르진 않더라도 하지만 예. 우리가 보면은 뭐 이렇게 내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거를 매도하고 딴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가시는 게 맞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많이 올라 있어서 내가 필요하면은 어쨌든 뭐 필요에 의해서 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지 않다면 굳이 팔 이유는 없는 아파트예요, 사실은.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아파트가 수영장도 있고 저기 헬스장도 있고 그래갖고 위치는 좀 아파트 살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새 아파트고 더군다나. 예, 새 아파트고 그래서 좋은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그 9.13 그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그렇게 그전에는 좀 손님이 와갖고 사겠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예, 요즘에는 지금은 전체적으로요. 예. 시장 상황이 전체적으로 지금 별로 좋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거래가 잘 안 돼, 지금은. 예. 예, 거래가 안 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건 뭐 여기뿐이 아니라 지금 서울 시내 전역이 다 마찬가지예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전체적인 얘기고 어쨌든 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크게 이렇게 뭐 올 아파트는 아니지만은 뭐 예. 이렇게 특별히 팔 이유가 없다면은 그냥 예. 뭐 어차피 거주하시는 거니까 거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계속해서 거주하시면서 조금 더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드린 조언 조금 고민해 보시고 다른 방향 있으면 또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북구 보문동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요. 이 성북구 내에서도 기름 뉴타운이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작년까지 그 상승기 때 참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도 오를까 하는데 어떨까요? 그 똑같은 건데요. 기름 뉴타운 그 재정비 촉진지구로 이제 재개발이 된 지역이라서 새 아파트들도 이제 많이 들어와 있고 네. 이제 그런 지역이라 사실 많이 오른 거거든요. 네. 전체 시장이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인 거지. 음. 그 지역에 어떤 특별한 호재가 있어서 그 지역만 오른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성북구나 이런 쪽들 기름 뉴타운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거는 전체 그 서울 시장이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가는 역할을 하는 거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이 뭐 이렇게 크게 많이 오를 수 있는 요소는 크게 없다. 하지만 어쨌든 대단지로 그쪽이 이제 뉴타운이 진행이 돼 있는 지역이라서 그렇다고 또 빠지는 건 아니지만은 네. 크게 오를 수 있는 요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시장 상황에 조금 예민한 곳이라고 그렇죠. 시장 보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성북구 지역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저희 전화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6676-0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는 샵 8181로 받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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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네, 저는 용인시 네,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고 네, 현재 고양시 화정동에서 네.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근데 인근 대곡 역세권 개발한다고 해서 네, 화정동 별빛마을 네, 10단지 건영 아파트를 네네.
전세 안고 네. 매수하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면 화정동에 있는 별빛마을 10단지를 이제 매수할 계획이신 건가요? 네네. 네네. 이에 대한 향후 전망 좀 알고 싶습니다. 아, 네. 혹시 몇 평형대 보셨나요? 33평형이요. 33평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화정동 별빛마을 10단지를 매수하려고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매수 전에 전화 주신 게 정말 잘 주신 것 같고요. 이곳에 앞으로 향후 전망이 어떨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여기 그 별빛마을 10단지 이쪽에 있는데요. 네. 지금 이거 투자의 목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은 투자 겸 실거주요. 아, 실거주하시려고 일로 들어와서? 아니, 지금 당장은 안 되고요. 아, 한 나중에? 2, 3년 뒤에요. 아, 2, 네네. 3년 뒤에요? 네네. 자, 제가 그 지하철 여기가 화정역 있잖아요. 네네. 요게 화정역이 3호선이잖아요. 네네. 제가 이 지하철 중에서 가장 좋은 노선이라고 하는 데가 이 강남을 들어가는 노선이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예전에. 그래서 네. 뭐 2호선이라든지 3호선이라든지 7호선, 9호선, 신분당선, 분당선 이런 것들 다 강남 들어가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노선들은 상당히 좋은 노선인데 역시 이게 3호선이기 때문에 3호선에서 이 별빛마을 여기 건영 10단지죠. 네네. 여기가 그 건영 아파트가 역세권이잖아요. 지하철 가깝고. 네.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대곡역이 여기가 개발이 되면은 여기가 이제 GTX A 노선이죠. A 노선. A 네네. 노선이 이쪽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리고 이 밑에 쪽은 뭐예요? 여기가 이제 능곡 뉴타운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해서 이쪽 개발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재개발. 네. 자, 이런 저런 요소 그다음에 대곡 소서선도 들어오잖아요. 대곡역 쪽에. 네네. 예, 그런 요소로 인해서 거기서 한정거장이죠. 여기가 화정역이.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주변의 영향들이 이쪽에 지금 상당히 이 화정동에 미칠 것 같아요. 영향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건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재건축 연한은 아직 멀었지만은요. 나중에 재건축 연한이 돼서 재건축을 할 때 이 아파트는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아파트예요. 네네. 재건축을 충분히 하고도 남는 아파트란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재건축도 가지고 있으면서 재건축도 할 수 있고 GTX의 호재, 대곡 소사선, 대곡선의 호재, 그리고 능곡 재정비 촉진지구, 그러니까 능곡 뉴타운의 호재, 주변이 다 바뀌는 지역에 여러 가지 호재들을 같이 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어서 저는 전세 끼고 여기다 투자하는 것은 잘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보세요? 네네. 예. 네네. 그래서 이쪽에 투자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전에보단 좀 올랐지만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 요소가 크다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소장님. 예. 근데 매수 시점은 어느 예.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까? 매수 시점이요. 네네. 지금 제가 이 작년도 재작년도 똑같은 얘기 드렸지만은 되도록이면 빠른 게 좋아요. 네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많은 분들은 가격이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지만 저는 그 네네.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아마 제가 판단하는 거는 3월 이후부터는 슬슬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거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이런저런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다시 네.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네네. 여기도 되도록이면은 지금 조금 뭔가 주춤할 때 네. 이럴 때 투자를 해놓는 게 맞다. 더 떨어질 가능성을 보고 자꾸 늦춰다가는 오히려 나중에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올라가서 나중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만약에 마음을 그렇게 굳히셨다면 되도록 빨리 행동하시는 게 좋다. 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변에 워낙 호재가 많고 또 재건축의 가능성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빠르게 매수 시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곳 화정동과 또 능곡이 바로 붙어 있는데요. GTX 호재가 능곡까지도 미칠 것 같은데 앞으로 그쪽 아파트들도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그렇죠.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 어떤 그 낙후된 지역이 네. 거기에 하나의 아파트 뭐 한 1000세대가 들어온다 그래서 영향을 크게 주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그런데 영향을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그 동네가 다 바뀌는 거예요. 음. 여기도 아파트 그 낙후된 동네가 아파트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동네가 지역이 바뀌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네, 확실히 그래서 GTX가 좀 큰 영향을 주나요? GTX 영향도 있지만 그쪽 능곡은 이제 능곡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이제 한마디 뉴타운이라는 아. 커다란 재개발이 네. 다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 동네가 다 바뀌는 거잖아요. 아. 그 GTX의 호재는 그 부분적인 호재이고요. 실제로는 바뀌는 호재가 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화정동 그리고 능곡 지역까지도 좀 짚어봤습니다. 저희 전화 02-6676-0200번으로 계속해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좀 재개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서 해가지고 네, 네. 지금 살고는 있는데 네, 어디 살고 계세요? 대구 도루 3동의 3호 아파트. 대구 두류 3동의 3하 아파트요. 네네. 네네. 현재 거주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몇 네네. 평형대 거주하고 계신가요? 22평이에요. 22평이요? 네. 네네. 언제쯤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여기 지금 한 20년 됐는데. 아, 네. 오래되셨네요. 네네. 네. 그럼 이곳을 앞으로 전망을 좀 알아보고 매도 타이밍도 고민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네. 뭐 재개발은 되는지. 아, 좀, 재개발 되는지까지요? 되는지, 예. 네, 이사를 좀 알겠습니다. 가야 대구 되는 지역 문제죠. 좀 오랜만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어떨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네네. 여기 사마 맨션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예,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이 감상역, 네. 그 다음에 여기 또 무슨 역이죠? 이쪽에 옆에? 두리역인가요? 네, 두루요. 예, 두리역. 양쪽으로 뭐 다 그냥 이거 뭐 걸어서 갈 수 있는 역세권이에요. 이쪽도 그렇고, 예, 멀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달서구잖아요, 여기가. 네네. 예, 이쪽에 지금 계속 거주만 계속 하셨어요? 네네네. 20년? 네네, 20년 정도. 아, 근데 가가지고 지금, 계속 예, 이게 지금 재건축, 이거 세대수 작은 아파트잖아요. 네네, 작은 아파트예요. 예, 세대수 얼마나 됩니까? 세대수가 여기가 좀 적어요. 그렇죠. 네네. 100세대 좀 넘죠, 여기. 100세대? 네, 100세대도 아직 안 되지 싶은데. 아, 그래요? 네네. 자, 우리가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이게 네네.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은 이 아파트는 재개발이 아니라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요. 네네. 이거 연한 오래된 아파트죠. 네네. 예, 30년 넘었죠, 지금. 네네. 예, 이거 재건축을 해야 되는 아파트인데 일단 지금 세대수가 작잖아요. 네네. 세대수가 작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기가 어려워요. 네네. 예, 세대수. 그리고 이 평형대가 몇 평형대입니까? 작은 22평. 평형대 있죠. 네네. 예, 작은 평형대부터 큰 평형대가 제일 몇 평대예요? 제일 큰 게 지금 22평. 22평. 네네. 그러면 이게 10평대도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럼 10평대 22평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거는 네네. 이 소형 평형대 단지들은요, 재건축을 했을 때 사업성이 안 나와요. 네. 예, 그러면은 이것은 그 단지도 작지만 세대수 작지만 재건축을 할 수가 없는 아파트란 얘기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결국은 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 리모델링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리모델링. 예, 모딩. 예, 아파트 리모델링 쪽으로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 리모델링 쪽.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갈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마 재건축 계속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지는 괜찮아서 이렇게 뭐 거주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나쁘진 않기 때문에 지하철 가깝고 그리고 이쪽이 조금 뭐 젊음의 거리에서 조금 좀 시끄럽지 않을까요?
예, 시끄럽습니다. 예, 시끄럽죠. 조금. 물론 기반시설 같은 건 잘 돼 있어서 사는 데는 뭐 이렇게 특별히 나쁜 것 같지 않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모르지만은 여기 가격 좀 많이 올랐어요. 별로 안 올랐죠, 많이. 네, 네, 예, 안 이게 났어요. 예, 작은 평형대의 단지고 그래서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는 살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건 괜찮지만은 만약에 투자 쪽으로 본다면은 투자적인 메리트는 크게 없는 아파트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뭐 이사를 꼭 이게 예, 전에 한번 도로 건너가 거기 대림이 하나 있는데 그하고 같이 대주가 있었는데 예. 같이 합쳐가지고 재개발을 한번 말이 한번 나왔거든요. 재건축하는 거요. 예, 재건축이요. 예. 네네 그런 말이 한번 나왔는데. 근데 지금 안 되고 있죠. 네네. 예,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대주 아파트하고 같이 네네. 대주 아파트하고 같이 있는데 여기 큰 도로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큰 도로. 네 도로 있어요. 예, 그 도로가 있으면은 사실은 재건축 같이 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 도로가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서울도 똑같아요. 서울도 어떤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는데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여기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여기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여기가 이제 대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같이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네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한번 생각을 잘 하셔서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투자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다른 곳들 좀 알아보시고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대구나 또 부산, 울산 이런 쪽이 한동안 뜨거웠다가 요즘에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서 서울보다도 좀 침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좀 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질까요? 그거는 저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모든 인프라가 일단 네. 도심에 집중이 돼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잖아요. 네, 네.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뉴욕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네. 다 똑같은 게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곳. 그 일자리라고 해서 그 모든 일자리를 얘기하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죠. 네.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일자리.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지역으로 젊은 사람들은 오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일자리가 많은 데는 역시 서울과 경기도 쪽이 제일 많잖아요. 어쨌든. 네. 그러니까 전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격차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벌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핵심은 좀 일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지방과 서울 간의 또 격차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습니다. 저희 전화는 026676에 0200번으로 받고 있고요. 문자로도 받고 있습니다. 샵 8181로 받고 있는데요. 문자로 사연이 참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주문하신 문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머리가 짧아졌어요. 네, 머리가 좀 짧아졌는데 오늘은 제가 좀 할 얘기가 하나 있거든요. 네. 제가 좀 소장님 동영상 사이트가 또 캐리커처 돌라고 새롭게 또 단장한다는 소식을 제가 또 들었거든요. 예, 예. 오, 네. 아마 궁금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동영상 포털 사이트에 한정훈 또는 미래가치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하시면 새로운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제 대신 홍보를 또 이렇게. 예. 네. 혹시 이렇게- 유튜브 관리 또 같이 해주시는 제가- 건가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동영상 포털 사이트 참 좋아요, 구독 여러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문자 사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인데요. 노원구 상계동 보람 아파트 재건축 그리고 리모델링 전망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노원구 상계동의 보람 아파트는 또 처음 받아보는 사연인 것 같기도 한데요. 재건축과 리모델링 전망이 어떨지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곳 어떨까요? 예, 보람 아파트가 여기 있는데요. 네. 잠깐만요. 예, 보람 아파트 여기 있죠? 네. 예, 보람 아파트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쪽이 사실은 이 상계동인데요. 네. 상계동인데 상계동에 이제 주축은 이쪽에 일자리 생기는 곳, 네. 예, 이런 쪽과 밑에 이제 창동역 쪽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전부 상계 주공 아파트들 다 이제 재건축들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할 그런 이제 단지들인데 여기도 네.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여기는 약간 이쪽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죠. 네. 예, 거리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여기가
그리고 이제 이 지하철도 사실은 그렇게 가깝진 않아요. 그렇죠. 여기 마들역하고도 네. 그렇게 뭐 가까운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역세권 네.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작은 평형대가 많거든요. 여기 네. 작은 평형대가 많아서 이거는 재건축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재건축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힘들고 아. 이게 이제 그 아파트 리모델링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재건축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쪽이 메인이 아니고 이쪽이 메인이라는 거죠. 이쪽 라인이. 네. 예, 그래서 이쪽 라인이 메인이라서 이쪽으로 방향을 좀 달리 이렇게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는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중심 지역은 아니라는 거죠. 이쪽 같이 중심 지역은 아니고 여기저기 좀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리모델링은 할 수 있는 아파트다. 그렇지만 재건축은 좀 어려운 아파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모델링은 가능하지만 그렇게 큰 호재는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아직 매수를 하지 않으셨다면 그쪽 중심 지역을 조금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자인데요. 여유자금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로 투자할 곳이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좀 소액인 것 같은데요. 네. 어디 있을까요? 5천만 원. 아니, 5천만 원이 사실은 그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없는 분들한테는 또 큰 돈이죠. 네. 자기 전 재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만약에 투자를 생각하신다면은 5천만 원 정도로 우리가 그래도 조금 길게 보고 간다면 제가 그 작년에 말씀드렸던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지금 작년의 흐름이 이 재개발 추진하려고 했다가 해제된 지역들이 다시 움직인다 이런 네. 얘기들을 몇 번 했는데 그런 지역들의 그 빌라들 같은 경우는 전세 끼고 한 5천만 원이면 투자할 수 있는 네. 곳들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길게 본다면 왜냐하면은 낙후된 동네는 어차피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국 한다고 보거든요. 네. 예, 그런 지역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1억이 만약에 조금 넘는다, 네. 1억 이상 된다 그러면은 지금은 제가 판단하기는 그 용산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 네. 용산이 지금 상당히 화두로 지금 부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 네.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 어떤 정책과도 맞물려 있고 그래서 용산 쪽에 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일단은 그렇게 간단하게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전화 한번 주십시오. 그렇죠. 예. 네. 자세한 내용은 역시 세미나에 참여를 하시면은 다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예, 저기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네. 레미안 크리시티요. 33평 네네. 있거든요. 근데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레미안 크레시티 33평 현재 거주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거주 한 번도 못 해봤고 전세 네. 놓고 있어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전세 주고 계신데 매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저기 앞으로 가격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 그런 거하고요. 네. 매도 전망하고 양도세가 비과세 그것이 있어가지고 아, 조금. 네. 세금 문제 때문에 또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이거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2003년도에 샀어요. 2003년이요? 예. 그럼 여기 2003년도면은 아주 그 원조분이시네. 예, 예. 2003년도. 그럼 거주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간 되게 오래됐네요. 이거 가지고 계신지. 네, 네. 그러면 가격도 많이 올랐네요. 뭐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맞아요. 예, 시간이 많이 흘렀어. 2003년도면 지금 벌써 지금 한 10년에다가 15년, 16년 됐네요. 그렇죠? 예. 예. 가격이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 아니면은 매도 시점이 언제지. 또 1가구 2주택이라 예. 비과세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예. 팔고 새로 거기다 사야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금 그러면은 그게 언제까지?
예. 내년 저기 이문 1구역 갖고 있는데요. 내년 3월 달까지 3년이 돼가요. 아, 그러니까 그 전에 이문 1구역도 가지고 계세요? 예, 거기 전망도 어떤지 좀. 이문동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면 저는 이 아파트를 선택할 거예요. 레미안 크리스티를. 예, 왜 그러냐면은 이문 뉴타운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문 뉴타운도 구역이 많잖아요. 예, 구역이 많은데 1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이문 뉴타운에서 가장 좀 입지가 떨어지는 곳이거든요. 예, 지하철도 그렇고 거긴 또 높이 못 짓죠. 거기 능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조금 그 지역적인 한계가 있는데 1구역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른 구역보다는 조금 가격이 싼 그런 구역이 1구역인데 이문 뉴타운도 전체적으로 다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가격은 따라 올라가게 돼 있죠. 하지만 거기보다는 이쪽이 앞으로의 미래 가치는 더 커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문 1구역을 가지고 있어서 내년 3월 이전에 이걸 팔아야 된다. 그렇다면은 저는 파는 게 맞다고 또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걸 꼭 가지고 있는다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게 지금 10억 넘어갔죠, 지금. 30평대. 예, 지금 10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미 지금 오를 만큼 올랐어요. 지금 어느 정도는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이 청량리 쪽에 이쪽이 다 개발이 되고 여기 청량리 미주도 재건축이 되고 여기 또 8구역 있죠. 전동 8구역도 있고 이쪽에 전부 지금 이 위쪽도 그렇고 다 개발 지역들이거든요. 개발이 됐을 때 이 레미안 크레스티 이것도 같이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매덕이 오르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그런 세금 문제에 상관없이 선택한다면 이쪽을 선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근데 세금 문제 때문에 이걸 팔아야 된다 그러면은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내년 3월 이전까지. 왜냐하면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지금 이미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이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단지 이걸 가지고 있는다면은 여기에 지금 청량리 역에 가장 큰 호재가 GTX 그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게 BC 노선이 들어오거든요. GTX BC 노선. 그러면 이게 들어오면 또 한바탕 주변이 또 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만약에 양도소득세 문제가 걸린다. 비과세를 받는데 내년 3월 이전에 매도를 했을 때 비과세를 받는다면 매도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그런 게 안 걸렸다면 좀 더 가지고 있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향 얼마나 더 갖고 있어요? 여기요? 네. 크레스티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큰 호재는 주변이 다 개발되는 거지만 일단 지금 GTX 노선이 2개씩 들어오는 게 청량리역과 삼성역과 서울역이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역이에요. 이게 세 역이 앞으로. 그런데 여기에 호재가 이 GTX가 가장 크기 때문에 2개 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착공하는 시점이나 그렇죠? 착공을 한다. 땅을 판다 그러면 벌써 가격이 올라요. 그 실제로는 GTX가 다 개통이 되는 시점이 가장 크겠죠. 하지만 착공할 때만 돼도 착공한다는 소식만 들려도 가격은 오를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더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오늘 드린 조언대로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요.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네, 여기 분당 정자동 느티마을 3단지인데요. 네. 네, 여기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현재 보유하고 계신 거죠? 네, 맞아요. 네. 거주하고 계신가요? 네. 네, 언제부터 거주하고 계신가요? 이거 4년 전부터 아, 지금 네, 거주 4년 중이에요. 정도 되셨고요. 몇 평형대 거주하고 계세요? 지금 26평이요. 26평이요? 네, 알겠습니다. 정자동에 있는 느티마을 3단지 26평 거주하고 계신데 앞으로 향후 전망이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안녕하세요.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느티마을 3단지, 4단지 이거 리모델링 지금 본격 추진하잖아요. 네. 예, 지금 이 포스코 건설로 확정됐죠? 네네. 예, 느티마을 3단지 정자역 초역세권이고요.
신분당선, 네. 분당선 입지 기가 막힌 곳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이걸 예. 분담금을 내고 이게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나은지 예, 아니면은 예. 지금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나은지. 예, 분담금을 내고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지금 이 사실 정자동이 정자역 여기에 초역세권에 있는 아파트가 이 공무원 3사단지거든요. 네. 여기를 재건축을 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재건축을 할 때 사업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 쪽으로 현명하게 돌아선 아파트 단지인데 이 시범 단지로 주공 5단지나 이런 데들 다 똑같이 지금 진행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새 아파트로 등장을 했을 때는요, 이 가치는 엄청 커져요. 예, 엄청 커지기 때문에 그까지 분담금의 문제가 분담금 때문에 이게 팔 그런 문제는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끝까지 보유하시면은 아마 나중에 정말 후회 없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하십시오. 너무 괜찮은 단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워낙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또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저는 용산 쪽에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 네네. 이제 찾다가 네. 그 신계동 용산 이편한 세상 근처에 네. 그 신축 빌라 투룸을 봤거든요. 아, 네네. 예, 매매가가 4억 2천이고 전세가 2억 1천, 네. 투자금이 2억 1천 정도 들어가는데 투자해도 될까요? 아, 네. 용산구 신계동의 용산 이편한 세상 근처에 있는 투룸 신축 빌라를 보셨는데 이 투자 금액이 한 2억 1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좀 많은 양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이곳에 네.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곳에 투자하려는 특별한 일화도 있으세요? 예, 저 용산이 개발이 예, 계속 될 거라고 하고 예, 예.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용산이 지금 화두는 맞는데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투자금이 얼마 들어간다 그랬죠? 제가 실제 2억 투자금. 1천 정도요. 2억이 넘네요. 예. 그럼 2억이 넘어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나오면 될까요? 여기? 한 1억 정도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 50%. 네. 여기서 1억. 이쪽은 신계동인데요. 여기 신계동에 가장 랜드마크 아파트가 용산 이편한 세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이쪽은 사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개발 계획이 없던 곳이에요. 이쪽은 우리가 용산의 화두는 뭐냐면은 용산은 국제업무지구가 밑에 생기면서 이쪽이 그 원효로거든요. 네. 이 원효로 쪽이 옛날에 개발 계획이 있다가 없어졌어요. 개발 계획이 있다가. 그리고 위쪽으로 쭉 가면은 여기가 서울역이 있어요. 이쪽에. 네. 서울역 쪽이 이쪽이 그 서계청파동이거든요. 네. 이쪽과 서계청파동과 여기 원효로 라인이 개발 계획이 있었지 다른 지역은 개발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화두는 뭐냐면은 원효로 쪽이나 아니면은 서계청파동 쪽 개발 계획이 있다가 없어진 데들이 다시 뭔가가 될 가능성이 있지. 여기 그 신계동에 있는 곳은 이쪽은 아무 개발 계획도 옛날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거든요. 단순하게 여기 국제업무지가 가깝다는 이유로 여기다가 빌라를 사면 안 되고요. 이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아시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 아, 그러면 서계동이나 청파동 아니면 원효로 쪽으로 예. 호재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 그런 쪽이 네.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국제업무지구라고 여기 어마어마한 일자리 생기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일자리 생기고 이쪽에 지금 현대자동차 있거든요. 네. 이쪽에 현대자동차 이쪽이 지금 여기에 49층짜리로 지금 그 호텔을 진대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호텔을 짓는 거 왜 짓겠어요? 여기가 생긴다는 국제업무지구가 생긴다는 전제 조건이 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 일단 포인트는 이쪽 원효로 쪽하고 저쪽 서계청파동이 개발 압력이 크다. 그리고 거기에 자세한 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돼서. 예, 그렇게 알고요. 좀 잘 다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네, 자세한 내용은 세미나에서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이번 세미나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계속해서 세미나에 대한 문의도 참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주 주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죠. 예, 설 이후 시장의 흐름. 제가 지금까지
지금 오를 것이다, 네. 내릴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추세거든요. 네. 그 흐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 흐름을 모르면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갈지,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서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서 갈 수 있는 그런 투자 지역, 투자 포인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설 지났으니까 네. 한번 좀 보따리를 푸시는. 네, 네, 이런 제가 느낌. 보따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투자 지역과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꼭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한정훈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